그 연준에서 6월 11일자 지금 여기 기사 나오는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3월 이후 15개월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웃긴 게 몇몇 톡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동결이 됐다고 해서 내려간다는 시그널일까?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지금 저는 보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동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뒤에 가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모두가 올해 안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봤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와 싸우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파월 의장은 당장 오는 7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암시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뉴욕 증시가 변동폭이 생겼죠. 오르락 내리락 이제 혼조세로 보이면서 마감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 있어서 시장을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선동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동꾼들. 그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이 금리 동결이 결국에는 금리 하락이라고 연결시킬 수가 없는데, 그거를 금리 하락이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톡방이 지금 몇몇 군데 있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동결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여기 연방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7월에 당장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하기 때문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축포를 터트리는 톡방들을 보면서 이거 심각하다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몰아가기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기사가 난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준 금리 동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도 경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변동치가 있을 것인지에, 이게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그 푼돈 잘못 벌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그 국내의 변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챙겨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접목을 시키고 대응을 하고 이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하는 국제 정서도 고민은 해봐야 되고, 다른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한번 더 해보면서 동결할까, 다시 커지는 위험자산에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어저께 이제 금리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 나온 기사를 봐보면 최종 금리 인상 이후 동결 국면에서는 매파적 압력이 완화되면서 미국채와 기준금리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이와 함께 국내외 위험자산 선호도는 뚜렷하게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CPI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높아진 만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CPI가 나올 경우 증시 하락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금리 동결이 다가 아니라 지금 CPI 등 여러 가지 변수들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하면서 금리 동결의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기다리면 되고 버티면 되고 하는데, 이게 많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후반기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공요금, 그 중에 이제 공공요금 인상,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인상, 요런 지금 공공요금만 눌러도 인상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어. 전기가스 에너지 공급 일제 인상, 요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비 인상, 요렇게 시기만 미뤄졌을 뿐 버스 지하철 요금 두고 서울시의 고민, 이게 이제 계속 인상 하반기 시행, 요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소 300원 인상 하반기 시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중요금 결정에 의견 청취를 의결했습니다. 지하철 추가 요금, 수도권 통합 환승 추가 요금을 동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참고해서 물가위원회에서 인상 계획이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또 튀어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공공요금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유가의 변동도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은 유가가 조금 내려간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유가 인상도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공공요금이나 유가 인상이 되면은 다른 물가들도 같이 연동해서 출렁출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물가가 인상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커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물가 인상이 여파를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요금들도 인상을 주게 되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동결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동결을 얘기한 거가 금리를 내리겠다는 시그널이 아니라, 지금은 추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동결을 한 것뿐이지 내리겠다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상이 됐을 때의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여기 이거 보시는 것처럼 1250원에서 1550원, 1200원에서 1500원, 이거 상당히 비율이 높은 기준치인데 지금 4분의 1, 25% 인상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서 25%. 그러면은 이 공공요금이 25%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 정도 25% 인상이 되면은 다른 것들도 이에 추종하는 정도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오늘의 헤드라인 여기 끝자리에도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두 차례 더 올린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교통요금, 그 다음에 유가 등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동결이 인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인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결을 하면서 시장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상황.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미국의 금리 동결이 결국에는 하락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변화폭에 대해서 한번 쉬어가는 장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이 경고망동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좀 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이제 분위기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6월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6월 끝나가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